자, 회관리 1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에게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본입니다. 자,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금액만큼 초과하는 경우 회계 처리한다. 맞죠? 액면 금액이 5천이라 기준 치면은 시가가 뭐 한 9천원이다. 그러면은 그렇죠.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발 초과금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감자 차손은 자본의 규모를 감소하여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감자 차손이 자본 잉여금인가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뭐예요? 자본 조정이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고요.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이익 잉여금은 손익거래의 경우 해당하여 2023년 10월 31일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23년도 12월 31일에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만 처리합니다. 다른 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 주주들의 그 소득 처분을 해야 할 시기가 이제 주주총회를 할 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자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 잉여금만 처리하고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 4번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전체적인 자본의 증감은 불변한다. 맞아요? 틀려요? 주식으로 배당하면은 회계 처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이거는 이익 잉여금이잖아요.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거는 회사의 주식 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부를 안 했으니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교부를 했다 하면은 대변에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으로 하고 대변 자본금으로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뭐 자본에서 자본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 조정이 돼요. 이익 잉여금은 자본의 마이너스, 자본 조정은 자본의 증가니까 플러스, 원래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래에 팔려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인 자본은 어떻게 돼요? 증가예요? 불변이에요? 불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에 해당하지 않은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액면금액 기준 미달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죠. 할인 발행은 그렇죠. 액면금액 기준 미달이니까. 네, 맞죠. 자본 조정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자본 조정은 이익 잉여금, 자본 잉여금 등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신주 청약 증거금은 자본 조정이 아니다. 아니에요. 신주 청약 증거금은요. 자본 조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비상장에서 이제 상장으로 할 때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식을 이제 미리 사들이고 그렇게 이제 상장되기 전까지는 일단 비상장 놔두다가 상장되면은 그때 이제 조정을 하는 게 신주 청약 증거금이라는 걸 이제 보면 되고요. 이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본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자기 주식 취득 시 자본금에서 차감하며 자본 조정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이연분계는 1년을 미리 납부하거나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차기로 이월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올바른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 뭐 앞에서 이제 이연분계에 대한 설명 나왔지만 이제 해당 2024년도에 수익과 비용이 있을 경우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2025년도에 해당하는 수익과 비용이다 라고 하면은 24년도 기준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맞아 들어간다. 뭐예요? 그렇죠. 1번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기 순이익 계산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으면은,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그냥 다 적어 놓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중에, 총 수익 금액과 총 비용 금액을 집계해주면 답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빼면은 단기 순손익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매출인 것만 이제 계산해주면은 순매출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해당되겠고, 자비 해당되겠고. 자, 여기서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둘 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미수 수익은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미지급 비용은 그 부채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총 수익 금액은 얼마냐면은 계산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래서 4,308만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얼마냐면은 2,040만원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이 이제 되는 거죠. 얼마? 2,268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34번에다 몇 번이에요?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JB의 장기 도구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총공사 계약 금액이 120만원의 경우 주식회사 JB가 2025년도에 인식할 공사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도에서도 그대로 나왔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행률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진행률은 2024년도에 보면은 이 진행률을 이제 보고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면은 이 진행률이 누적 진행률이 40%, 그 다음에 7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20만원의 경우 이제 인식해야 될 공사 손익이니까 2024년도에서는 120만원으로 곱하기 진행률만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40%가 되는 거고, 그 다음 2025년도에서는 120만원으로 진행률이 얼마냐면은 70%가 돼요. 그 다음에 2026년도도 120만원에 진행률이 100%인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48만원이고요. 84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2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건 공사 수익이고요. 비용을 이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여기 누적 발생 공사 원가만큼 나눠주시면 각각 100원 해주시면 돼요. 36만원, 71만 1천원, 105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 금액들이 이제 전부 다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12만원이 되고요. 빼면은 그 다음 2025년도는 11만 9천원이 되고요. 2022년도는 15만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에서 2025년도에 인식해야 될 공사 손익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까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걸 이거를 이제 해서 누적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예요?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1000원이 적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 1000원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에 수익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수익은 구매자에게 위험과 효익을 넘겨주지 않아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원래 수익은요, 구매자에게 위험과 효익을 대부분 다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수익으로 인식되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남겨놓는다? 그럼 이거는 고객님한테 다 넘겨준 게 아니에요. 넘겨주지 않으면 이거 내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수익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상품권 판매 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거 실수 많이 하시는데,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해서 수익이 인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상품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 회수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봐요. 왜냐면은 현금 주고 샀어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현금으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은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상품권은. 그래서 판매 시 수익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 로열티 수익은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인식을 한다. 맞아요? 아,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로열티 수익은 매달 이제 뭐 그런 수익을 이제 받는, 이용료 같은 걸 이제 받는 건데,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장기 할부 판매는요, 회계 쪽은 인도 기준입니다. 판매될 때 다 수익 처리라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각 부문을 받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건을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받기로 한 때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회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게 설명한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를 알려면은요, 이 산식을 아셔야 돼요.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출원가 산식을 볼 때 기초재고액 플러스 단기순 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만큼 빼주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기초재고액 단기순 매입액 기말재고액 이걸 빼면은 매출원가가 나오게 돼요. 자, 기초재고액 얼마냐면은 60만원, 단기순 매입액 450만원, 기말재고액 90만원 이렇게. 그래서 얼마냐면은 420만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계산기 한번 이용해 볼까요? (420만원)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매출 총이익이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260만원. 매출원가 얼마예요? 42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매출액은 얼마예요? 요거를 더해주면 되죠. 68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매출 애누리 및 한입하고 매출 할인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총매출액에 만약에 찬다면 포함 대상이지만 순매출액에서는 이미 다 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680만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중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뭐 산식은 다 아시다시피 단기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중에 우선주는 이제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주에서 빼야 될 필요는 없어집니다. 왜냐? 이거는 이미 다 빼고 25만 주 나왔기 때문에. 우선주 배당금 해당사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에서 25만 주만큼 나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한 주당 금액이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8번에다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요,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 몇 번이에요? 그렇죠. 39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2번하고 3번은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고요. 4번은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에 입출금이 있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연금성 그 지출했는 것 중에 비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감가상각비랑 그 대지급여 충당부채랑 그 다음에 대손, 이런 부분은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입출금이 있는 거래로 안 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 3번은 현금 자체가 있는 흐름이 있는 거래가 아니에요.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회계 처리해보면 아시겠지만 자산에서 직접 차감을 하는 거고, 무상감사로 인한 자본의 감소는 이제 유상감자라고 하면은 현금으로 있겠지만 무상감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유상감자는 이제 돈이 나가는 게 확실히 있지만 무상감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상감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현물로 취득하는 건물은 현금 대신 이제 다른 현물로 이제 받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건물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현금 이제 입출금 흐름이 없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 증가는 보통 예금으로서 돈이 조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형식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입출금이 있는 거래는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 파트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곳곳에 오타라든지 문제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수정이 돼서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파트는 세무회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